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복습을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그 3-1 개념을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복습 시간에는 그 앞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단원이 제곱근과 실수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개념을 보고, 자, 문제 풀 때 우리가 필요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곱근. 자, 제곱근이 뭐였죠? 우리가 어떤 제곱을 했을 때 근이다. 한마디로, 자, 요 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제곱을 했어요. 그랬는데 A가 나왔더라. 자, 근데 이때 A의 값은, 자,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뭐도 돼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a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식에서, 자, x가 바로 만족하는 그 값, 그것을 우리가 바로 a의 제곱근이다.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보시면 우리가 a가 양수이면 항상 제곱근이 몇 개? 두 개이다. 어떻게 해요? 자, 양의 제곱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어요? 루트 a. 자, 음의 제곱근은, 자,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a가 0이 됐을 때는, 자, 제곱근은 얼마이다? 한 개이다. 바로 x는 얼마?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수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서 그래요. 실수까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버리면 이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가 가정을 내용을 또 배워요. 근데 지금 우선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제곱근의 성질 보시면 첫 번째, 여기서도 우리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루트 안에는 우리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루트 a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a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a의 전체 제곱을 하더라도 얘가 a가 된다. 한마디로 루트라는 것은 제곱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제곱이 되면 벗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더라도 얘는 뭐가 돼요? a가 되고요. 자, 네 번째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이렇게 제곱이 되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루트라는 것은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둘이 좀 뭔가 약분되는 느낌, 그래서 사라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루트 a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설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a의 범위가 우리가 좀 약간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a가 자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 경우에서는
얘를 우리가 뭐라 똑같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절대값 a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안에 그 값이 만약에 문자라면 이거를 벗길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자, 그럼 루트 얼마예요? a의 제곱은 그대로 a예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근데 두 번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루트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좀 틀렸었던 부분이에요. 그 처음에 개념을 진행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요게 지금 잘 이렇게 손에 안 익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은, 자, 우선은 A는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에요? 음수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곱근을 제곱해서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주면 항상 얘네들은 무슨 값을 가져요? 그 의미 아닌 값을 갖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벗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루트를 벗기게 되면은 얘는 항상 의미 아닌 수가 돼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현재 음수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말이 달라지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다가 음수를 붙임으로써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라는 요 부호는 우리가 그냥 음수를 뜻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양수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에 있는 제곱수가 얘가 그 제곱 아래에 있는 요 밑이 양수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해요? 부호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부호가 자,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면, 뭐, 여러분들 이제 한번 했으니까,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과, 자,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벗긴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안에 있는 값은 양수의 음수예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이거를 벗기는 방법은 그 부호를 판별해야 돼요. 그럼 요거 자체가 뭐가 되죠? 양수. 요거 자체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부호 그대로, 자,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있었던 부호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우리가 반대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루트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자, 플러스 루트 3은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치 않은데 실제로 약간만 좀 식이 좀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가 좀 많이 유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이 필히 하셔야 되고 아주 이 부분은 중요하다. 여러분들 꼭 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잘 적으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다. 어차피 우리가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가 B보다 더 크면 자, 루트 A과 그리고 루트 B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커요. 근데 루트를 씌워도 A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루트 A가 자, 루트 B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얘는 A하고 B가 더 크다라고도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는 제곱근끼리의 비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A를 우리가 양수라고 했을 때 A와 루트 A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과연 어느 게 더 클까요? 자, 여기서 지금
감이 있으신 분은 요거 기억이 나시면 바로 아실 텐데, 자, 요거는 지금 A가 크다, 루트 A가 크다, 한 번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A가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0하고 1 사이냐, A가 1보다 더 크냐,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A가 0과 1 사이면 A와 루트 A가 있을 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와 루트 A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 A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자,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보면은 2분의 1을 우리가 똑같이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루트 얼마? 4분의 1을 만들어 주면, 자, 4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 A가 2가 돼요. 자, 2하고 자, 루트 2를 비교했을 때 얘도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루트 4다. 자, 그러면 요 4와 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바로 4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바로 A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A와 루트 A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했었던 문제에서 우리가 또 그 응용을 해보면, 자, 루트에 죄송합니다. A가 0하고 1 사이라고 했을 때 루트에 자 A 마이너스 루트 A가 있고요. 자, 플러스 루트 A에 마이너스 A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우리가 이제 부호를 판별할 때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 얘는 D가 더 크니까 음수구나. 자, 얘는 자, 어디가 더 커요? 앞쪽이 더 크니까 얘는 양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음수니까 뭐가 돼요? 부호가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가 되고요. 얘는 부호 그대로 나와서 루트 A 마이너스 A로 나와서, 자,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루트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부호 판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좀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형태냐? 자, 제곱수 만들기? 어떤 형태를 얘기할 수 있냐면 루트 뭐 A의 X 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루트 A 플러스 X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루트 어떤 A 마이너스 X 형태가 있어요. 자, 사실상 이 두 가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값을 더해서 A 값을 우리가 양수로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면, 아니, 그 제곱수로 만드는 방법 찾으시면 돼요. 뭐 가령 자, 루트 만약에 100 플러스 x다. 그러면 얘가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는 100보다 큰 제곱수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런 거 문제 푸실 때는 a보다 큰 제곱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조건은 x가 양수예요. 자, 양수이고 뭐 자연수라고 할까요? 자연수로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요게 a보다 큰 제곱수를 우리가 찾으면 여기서는 x가 뭐가 있으면 될까요? 바로 100보다 큰 제곱수 뭐가 있어요? 121이 있죠. 그래서 자, x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1. 그 다음 큰 제곱수는 144가 있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4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제곱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A보다 작은 제곱수. 자, A보다 작은 제곱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100 빼기 X를 보시면은 100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어요? 바로 81이 있죠.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19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제곱수 64가 있죠. 그래서 얘는 3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얘가 만약에 정수가 되게 하는 거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얘가 정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은 x는 뭐가 돼요? a가 포함이 돼요. 요 값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수가 되게끔 한다 하면은 자, x는 a가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보통 정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하나 빼먹습니다.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한 이유가 요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제 못하시는 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요 x라는 것은 사실상 뭐가 된다? 자, x분의 a가 제곱수가 되도록 a의 그 소인수 중 쥐수가 홀수인 것을 약분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한번 예도 들어보면 자, 만약에 x에서 얘가 x가 아니고 2의 뭐 세제곱, 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다.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먼저, 자, 기본적으로 얘가 꼭 갖춰져야 될 수가 바로 누구예요? 자, 요게 홀수가 있죠. 이 홀수들을 우리가 약분을 시켜야 돼요. 근데 다 약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가 x가 갖춰야 될 게 이 하나만 지수 하나만 빼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5에서도 지수를 하나만 빼면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 옵션이 뭐가 돼요? 요거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 최소인 수면 2 곱하기 5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뭐 두 번째 수를 구하라, 뭐 세 번째 수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된다? 바로 k의 제곱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k의 제곱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소인수를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죠.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고 5를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2하고 3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3의 제곱 돼서 약분이 돼서 어차피 얘는 자연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또 문제가 나오죠? 바로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또 나오죠. 자, 루트 a x 얘가 그 전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x가 자연수 되도록 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제곱수가 되도록 하려면 a의 소인수 중 지수가 홀수인 것을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a의 소인수 중 뭐가 된다? 지수가 홀수인 것을 어떻게 해요? 곱한다. 자, 이 부분이 학교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안에 있는 수를,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합에 대해서 우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누는 경우, 곱하는 경우까지.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아주 좋으니까 꼭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우리가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을.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어서 또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개념을 진행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개념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무리수와 실수예요. 자, 무리수와 실수. 자, 기본적으로 유리수라는 것은 배웠죠? 자, 유리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아마 좀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자, 유리수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유리수의 정의는 A분의 B,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A, B는, A하고 B는 뭐가 됩니까?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우리가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그 정의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명심을 하시고요. 자, 유리수에 대한 뭐 세부적인 거는 뭐 우리가 익히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유리수 말고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무리수가 존재를 하겠죠. 자, 유리수에서도 분명히 무한소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무한소수가 있지만 걔는 우리가 그 어떤 규칙성을 갖고 순환하는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수라는 것은 얘는 어떤 수를 의미했었어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얘기해요. 자, 근데 제곱근을 배우고 무리수를 배웠으니까 루트 씌운 거는 전부 다 무리수 아닌가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우선은 대표적인 무리수는 우리가 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뭐 지금도 뭐 파이에 대해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이 암호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루트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이면서, 그러니까 0도 우리가 그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은 이제 뺀다는 얘기예요. 0은 당연히 우리가 0이 되니까. 양수이면서 뭐가 된다? 제곱수가 아닌 수요.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를 벗길 수가 없으니까 이 루트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 이거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실수예요. 자, 이 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사용하는 수예요. 그냥 실제 사용하는 수이기 때문에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볼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수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배우는 뭐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허수라는 것을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 이 허수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수죠. 우리가 허상같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수지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뭐 어딘가에 쓰임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의 실수는 당연히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수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타낼 수 있냐면 얘 자체를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수직선은 진짜 우리가 보면은 수없이 많은 유리수와 수없이 많은 무리수가 합쳐져 있어서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유리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분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분의 11다. 그러면 내가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50등분을 막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11번째를 딱 찾으면은 걔가 뭐가 된다? 바로 50분의 11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그 전에 많이 했었는데, 자, 무리수라는 거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그 성질을 좀 이용할 건데,
자, 피타고라스 정리 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좀 볼까요? 굳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어도 기본적인 어떤 몇몇 그 루트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피타고라스 있으면 좀 더 간단한 게, 자,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A, B, 요 C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C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왜?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제곱근을 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돼서 바로 플러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자, A라는 것은 루트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로 한번 수직선 나타내 볼까요? 어떻게 나타내냐? 자, 0에서 1에서 2에서 자, 이렇게 해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얘는 요 노란색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루트 얼마? 5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에서 이제 콤파스를 이용해서 얘를 내리면 바로 뭐가 된다? 요 점의 위치가 바로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 방식은 어떻게 했었냐? 얘를 정사각형을 이렇게 많이 붙여요.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용하면 얘도 뭐가 됩니까?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안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안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얘는 넓이 1, 여기도 넓이 얼마? 1, 여기도 넓이 얼마? 1, 여기 넓이 1. 전체 넓이는 얼마? 바로 5가 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 피타고라스라는 정리를 요걸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용해서 그 정사각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수직선을 나타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우수히 많은 뭐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그리고 무리수가 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우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유리수,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각각 유리수, 무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간에 구멍을 다 메꿔줘서 바로 저렇게 자, 수직선이 된다.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수의 범위가 이제 유리수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그 제한된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참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설마 이거 개념 때문에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우선은 요거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념을 한 번만 더 좀 진행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볼 거는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방금 했듯이 자, 그 수직선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디가 더 크고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되는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A하고 우리가 이제 B라고 실수를 얘기할게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실수예요.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A가 B다. 이 부분은 A가 B보다 작다. 한마디로 A가 B보다 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수가 같으니까 0이 되겠고, 자, 뒤에 수가 더 크니까 음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대소관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두 수를 직접적으로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부분이 좀 있어야지 좀 더 좀 위력을 좀 발휘한다고 할까.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제곱근의 대소관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이제 추후에 한번 다시 그 다루는 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 책에 맨 마지막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곱분표예요. 자, 이 제곱분표라는 것은 루트 1.00부터 루트 얼마? 99.9까지 자, 어떻게 해요? 어림한 값이죠? 소수 그 셋째 자리까지 자, 어림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얘가 저기 세 자리 그 숫자라고 합시다. 세 개 숫자로 갈까요? 그냥? 자, 세 개의 숫자. 그냥 숫자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뭐 어디 붙어 있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 그러면 얘는 앞에 두 자리. 두 자리는 뭐냐면 얘는 세로축.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그 저기 뒤에 한 자리는 가로축. 요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렇게 뭐 세로축으로 돼 있고 가로축으로 돼 있죠. 그러면 앞에는 뭐 1.0부터 끝까지 가면 99.9까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99.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0과 1과 그리고 저 2와 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1.00. 루트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값은 아마 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곱분표는 그 수의 범위가 한정돼 있죠. 1부터 99.9까지. 그랬을 때 얘를 넘는 수와 아니면 얘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99.9보다는 넘는 수, 그리고 1보다는 작은 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1보다 작은 수라고 하면은 자, 분호 안에 수를 자, 분리를 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키냐? 10의 제곱분의 1 아니면 10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자, 어떻게 제곱분표 안에 있는 범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99.9보다 큰 수는 어떻게 해요?
근호 안의 수를 자 10의 제곱, 10의 4제곱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떤 거냐? 바로 근호 안의 수를 1.00부터 99.9까지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루트 10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올 거예요. 그 어떤 수가 나올 거고요. 자, 루트 12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루트 3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대한 근사값과 2를 곱하면 둘이는 같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제곱근의 그 값은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서로 곱하더라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제곱근의 이제 곱셈과 나눗셈, 뭐 이제 덧셈과 뺄셈에서 좀 더 그 다룰 내용이라서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만 우리가 표만 읽을 줄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고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번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논의 수를 각각 x, y라고 얘기를 해요. 자, 루트 24 xy가 자연수가 될 확률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돼요? 제곱수가 돼야지 자연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먼저 자, 24를 소인수분해 볼까요? 24 소인수분하면 얼마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y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 x 곱하기 y라는 것은 즉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x 곱하기 y는 자, 홀수죠. 홀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수, 얘가 어떤 k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최소수가 아니라 어떤 제곱수를 더 곱해도 전체적으로는 항상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k가 1이면 뭐가 돼요? x 곱하기 y가 바로 얼마? 6. k가 2면 x 곱하기 y가 6, 4, 24. k가 3이면 x 곱하기 y가 3이면 얼마예요? 9가 되고 6이 되니까 6, 9, 54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개 주사위 곱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수는 36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6이 되기 위해서는 두 수를 곱해서 뭐가 돼요? 1, 6, 2, 3, 3, 2, 그 다음 6, 1. 자, 여기 몇 가지? 4가지가 만들어지고요. 자, 24가 되려면 얼마? 4, 6, 그리고 6, 4. 이렇게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총 경우의 수 36이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돼서 사실상 값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그 지수가 홀수인 거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p가 1부터 2 사이래요. 그래서 n의 양의 제곱근이 5 플러스 p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중 가장 큰 값을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n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n은 5 플러스 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 플러스 P라는 이 범위만 알면 우리가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5 플러스 P는 여기 보니까 P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5 플러스 P 5, 6, 5, 7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요? 바로 루트 n이 된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루트 n은 6하고 7, 4의 범위가 되죠. 자, 그럼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자연수 범위 구하려면 세 부분에 대해서 제곱수를 하면 36, 그 다음 n, 그리고 49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얼마예요? 자연수니까 48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요거만 잘 찾으시면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 뿐이지 뭐 내용상은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다음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146이라는 거, 146번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아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많이 학교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명심을 해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연수 n, 그리고 nx는 자연수다. 이 조건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사실상 못 풀어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요 자연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얘는 뭐가 돼요? 우선은 첫 번째, 자, 2가 이렇게 지금 루트 n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세 군데를 제곱해서 4에서 루트가 아니고요. nx는 얘가 9가 되겠죠. 자, 그럼 nx의 값은 얼마가 돼요? 4, 5, 6, 7, 8이 되죠. 왜? n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어차피 n이라는 것은 모든 x의 값이죠. x의 값의 합이 15니까 x라는 것은 n분의 4가 되기도 하고 n분의 5가 되기도 하고 n분의 6, n분의 7, 8. 자, 요거 값이 얼마이다? 얘가 15다 다 더하면 요거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이제 몇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만 풀고요. 오늘 저희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요거를 이제 엑셀 범위를 한번 찾아주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자, 3x 플러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x 6이 되겠죠. x는 바로 3보다 크다. 3보다 크니까 이제 거의 뭐 끝난 거죠. 자, 안에 있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식을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제곱이니까 나가고 9는 9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3의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하고요. 루트 얼마 2x의 제곱으로 하고요. 루트 얼마 3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살펴보면 얘는 양수예요. 얘는 양수예요. 얘는 x가 3보다 큰 수니까 양수네요. 그냥 뭐 다 양수니까 부호는 뭐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풀어줄까요? 자, 그대로 나옵니다. 3의 x 플러스 3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2x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3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돼서 얘 날라가네요. 그래서 결국 답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 151번을 보는데요. 저번에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었어요. 1부터 10까지의 수가 있을 때 이렇게 곱해질 때 우리가 지수를 구하는 방법.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얘기했었죠? 요거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에서 우리가 n까지가 갔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소인수 구하는 거는 우리가 소수,
자, P를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P분의 N. 여기를 우리가 A1. 자, P의 제곱분의 N. 여기를 A2. 그래서 바로 P의 K분의 N. 얘를 우리가 AK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수 P의 지수는 바로 뭐가 된다? A1 플러스 A2 플러스 AK가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뭐죠? 우리가 그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한마디로 나누었을 때 몫을 의미합니다. 다. 그냥 몫이에요, 몫. 그러니까 몫이 0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지수가 된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그 난이도가 좀 어렵죠. 근데 기호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그 얘가 지금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라고 하면, 자, 제일 간단한 거 2의 소인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가 있는 게 뭐죠? 2, 2, 2, 2, 그 다음에 2. 자, 몇 개예요? 5개죠. 요거는 이제 사실상 뭐로 나눈 거예요? 자, 10을 2로 나눴을 때 바로 요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몇 개예요? 2개죠. 얘는 10을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바로 2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바로 10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1이 된다.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8개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 때 저 소인수 분해는 금방 끝나겠죠. 어떻게 해요? 2에 5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자, 3이면 1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3. 그리고 9를 나누면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이 바로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소인수 분해가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이거를 뭐 일일이 다 그 분석할 필요 없이. 그러면 얘가 뭐 1부터 20까지도 가능하고요. 1부터 100까지도 다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좀 엄청난 노가다일 뿐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소인수 분해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하는 수의 곱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2, 그리고 얘는 2의 제곱 4의 배수를 찾는 거고, 얘는 8의 배수 찾는 겁니다. 거듭 제곱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n이 되니까 자, n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얘 짝수네요? 짝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n이 뭐가 됩니까? n은 5하고 7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차피 우리가 k의 제곱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1 되고 2를 집어넣으면 4, 35니까 세 자리 자연수가 돼서 그냥 35가 된다. k가 1일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간혹가다 쓰임새가 좀 많으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뭐 2학년 과정 거기서도 요 어떤지 소인수, 뭐 지수, 뭐 이런 거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수 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수학은 암기를 한 후에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암기를 하시고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선 정리 꼭 잘 하시고 항상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들이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